다음에 정렬 기능인데 단축키 AL 했던 기능, 이 기능은 작업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뭐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써요. 패밀리 만들 때도 많이 쓰이고, AL 눌러서 물체를 기준 위치를 누르고 물체의 기준 면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기능을 잘 쓰시면 또 저게 또 이동하고 회전하고 이런 기능들을 좀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다가 딱 붙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선들이 잡힐 때도 있는데 이상한 선이 잡힐 때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여기에 있는 3D 형상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패밀리를 만들 때 여기에 사용된 참조평면들, 이 참조평면들의 위치를 정렬할 때 기준 위치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물체의 선도 잡혀요. 물체의 선도 잡히는데, 물체의 선 이전에 갔다가 마우스 대면 자동으로 스냅이 딱 걸리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선들은 이 물체 선들이 아니고 얘네들. 그래서 패밀리를 만들 때도 쟤를 어디에 부착시킬 건가에 따라서 뭐 가운데를 기준으로 옮길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가운데 하나 넣어주고, 양 끝을 기준으로 옮길 것 같다 그러면 그 정도 크기에 맞춰서 참조평면을 같이 뭐 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럼 걔네들을 잘 해두시면은 어딘가에 부착할 때, 옮길 때, 정렬할 때 도움이 돼요. 그 우선적으로 잡히는 애들은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체가 가운데 선은 없었지만 참조평면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었기 때문에 옮기실 때 누르고 가운데 가면은 요 기준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요쪽 기준도 있겠죠. 이렇게 옮겨지는 이 기준이 나오는 이유는 그 참조평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자주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벽체 같은 경우는 늘릴 때 쓰셔도 돼요. 벽체는 늘릴 때 쓸 수 있는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늘릴 때 쓸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옮길 때, 이렇게 옮길 때는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벽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항상 확인하면서 쓰셔야 돼요. 쓴다라고 해도 항상 확인하면서 쓰시고, 기타 이제 보나 이런 애들, 보나 바닥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안 쓰는 게 좋죠. 얘를 만약에 뭐 어딘가까지 늘린다라고 해도 측면을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이쪽 끝을 늘린다라고 얘한테 써도 여기까지 옮긴다, 늘린다라고 해도 옮겨져요. 물론 늘릴 수 있는 포인트를 스냅을 잡아주면 늘어나긴 해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늘어난다라는 개념보다는 옮겨진다는 개념이 드니까 벽을 옆으로 늘리는 거 외에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벽체에도 늘릴 때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게 어떤 상황에 늘어나는지, 또는 늘어났을 때 연관되어 있는 다른 애들하고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이상한 변형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좀 쓰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실수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AL이라는 도구를 써서 정확하게 물체 옆에다가 다른 물체 이렇게 갖다 놓는 애들이에요. 여기 이제 그 주방 배치해보면서 쓸 건데, 여기다 가구를 갖다 놓고 얘를 이쪽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셔야겠죠. 이렇게 갖다 놓으려면 얘를 여기다가 먼저 정렬을 시키고, 뒤쪽에 있는 벽선에다가 정렬을 시켜주면은 뒤로 딱 들어가겠죠. 옮기셔도 돼요. 근데 옮기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옮기려면은 엔드포인트 잡고 확대해서 여기 엔드포인트 또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정렬 이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정렬 도구도 상당히 유용하고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단축키 AL인데 이것도 외워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정 도구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동, 뭐 복사, 회전 이런 기능을 안 쓰고 얘를 만들었거든요. 스케일 도구도 그렇고 배열 도구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쟤를 써야 되는 경우는 만들어져 있는 패밀리들을 배치하거나 옮기면서 쓸 기능은 거의 없어요.
패밀리를 만들 때 뭐 이럴 땐 좀 쓸만한데, 특히 이제 이 두 가지 도구, 이 두 가지 도구는 이제 조금 사용할 때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 건축 프로젝트를 할 때라기보다는 패밀리 할 때 좀 많이 쓰이고, 이동 도구, 복사 도구, 회전 도구, 미러 도구가 있는데 얘네들보다 더 유용하거나 다른 기능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게 훨씬 많으니까 기존 프로그램이랑 동일하게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얘네 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쓰는 것 자체가 뭐 안 써도 되는 기능이고 더 좋은 기능이 있으면 걔네 쓰는 게 맞죠. 배치를 하나 해두고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동 도구는 뭐 물론 도구를 먼저 누르고 물체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쓰셔도 돼요. 캐드처럼. 근데 얘는 그냥 누르고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건축 메뉴에 놔두고 물체를 누르면 수정 도구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누른 다음에 쓰면은 한 단계지만 절차를 한 단계 정도지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명령어를 넣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드 같은 경우는 명령어를 먼저 넣는 게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레빗은 물체를 먼저 선택하고 명령어를 나중에 넣는 게 대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기억하시고요. 회전 도구, 뭐 이동 도구는 똑같습니다. 물체 선택하고 명령어 주고 원점 찍어주고 옮겨질 위치 찍어주면 옮겨지는 방식이고, 복사 기능 뭐 똑같죠. 원점 옮겨질 점 누르면 뭐 되니까 이것도 똑같은 기능, 캐드랑 같고요. 회전 기능은 캐드에서도 헷갈려 하시고 여기서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회전 기능은 누르면 그 원점을 찍어주고 0도 방향을 지정한 다음에 0도 방향, 각도기를 이렇게 놓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각도기를 이 방향으로 놓겠다라고 하면은 각도기를 놓을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 지정하고 요만큼 이렇게 돌리는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각도기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 위쪽 방향을 0도 방향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여길 원점 가운데로 보고 각도기를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쪽 방향으로 0도가 놓이는 곳을 저쪽 방향으로 놓겠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도 입력 이렇게 돼요. 저 원점 위치를 지정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물체를 기준으로 회전만 한 다음에 옮기면 될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저런 경우는 원점을 고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전 도구 쓰실 때는 요 상단 메뉴에 장소라고 하는 기능, 이게 이제 스페이스바였죠. 단축키가 스페이스바입니다. 지정해주고 0도 방향 지정하고 각도 지정하고 이렇게 씁니다. 뭐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디멘전에서 각도 치수를 그냥 걸어주면, 물체를 선택해주면 각도를 바꿔주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회전 도구를 굳이 안 써도 이 치수 매개 변수를 써서 그냥 위치를 옮기는 것도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해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근데 회전 기능은 쓸 줄 아셔야 돼요. 가끔 돌릴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러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는데, 유사항목 작성 같은 경우하고 스페이스바를 활용하시면 미러 기능을 또 잘 쓸 일이 안 생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축을 직접 그려주는 경우, 축을 그려주면은 미러되는 경우가 있고 그 연필이 있는 거고, 축을 선택해주면 걔를 기준으로 미러되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 누르고 축을 선택하는 거라서 축을 선택하면 이렇게 미러되는 기능. 또 하나는 연필 모양 있는 거 눌러서
축을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지정해주면 미러되는 경우 둘 다 미러는 맞습니다. 기준 위치를 직접 그릴 거냐, 어떤 특정 요소의 모서리선을 이용해서 찍어서 쓸 거냐. 두 가지의 차이는 그 차이고요. 단축키는 DM, MM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저는 보통 그려서 쓰는 거 둘 다 쓰면 편하겠지만 그려서 쓰는 거 하나 정도만 단축키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배열 도구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한번 써보세요. CAD랑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눌러서 직사각형 배열, 원형 배열, 그리고 스케치업처럼 두 번째 위치, 마지막 위치. 이게 두 번째 위치가 곱하기 방식, 마지막 위치는 나누기 방식. 그래서 누르고 배열을 누르고 두 번째 위치로 쓰겠다, 직사각형으로 하겠다라고 체크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6개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이만큼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같은 간격으로 6개 이렇게 되는 방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마지막 위치, 여기서 뭐 요만큼 떨어져 있는 3000 떨어져 있는 곳에 물체를 놓겠다라고 하고 나누기 그 안쪽을 3개로 4개로 나눠 달라 그러면 4등분해 주는 방식. 끝점을 고정하고 쓰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위치를 지정하고 쓰는 방식이 있고,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패밀리 같은 거 좀 만들 때는 쓸 일이 있는데 한 번씩만 써보세요.